세상을 연결한 남자, 왜 가장 외로웠을까? 영화 소셜 네트워크 완전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성공하면 다 괜찮아질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 명예, 영향력,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을 연결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 2010년에 나온 이 영화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냉정한 연출과 아론 소킨의 빠른 대사가 만나 정말 완벽한 작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공의 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균열과 고독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한 번의 이별이 시작이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상처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영화는 하버드 대학 근처의 술집에서 시작됩니다. 마크는 여자친구 에리카와 마주 앉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과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인데 이 대화는 정말 어색합니다. 마크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안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인지, 자기가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할 뿐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상대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리카는 한동안 조용히 듣다가 결국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요. 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할 타입이야. 마크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이 느낌 정말 중요해요. 2부, 분노는 천재성을 깨운다. 그날 밤 마크는 술에 취한 채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켭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다음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마크는 다릅니다. 그는 하버드 서버에 접근합니다. 여학생들의 사진을 모읍니다. 그리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페이스매쉬. 이름도 간단하죠. 2명의 학생 사진을 올려놓고 물어봅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이 접속합니다. 하버드 네트워크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학교는 난리가 났고 마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크는 이 경험을 실패로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코드를 치면 수천 명이 몰려드는구나. 이 감각,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때부터 코드의 힘을 확신하게 되니까요. 인간관계보다는 프로그래밍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3부, 엘리트의 제안과 은폐된 야망. 페이스매쉬 사건이 난 직후 윙클보스 형제가 마크를 찾아옵니다. 금발, 키 크고 완벽한 하버드 엘리트의 상징이죠. 그들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소셜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마크가 코딩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은 하버드 커넥션입니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크는 겉으로는 동의합니다. 협조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크는 그들의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이메일 답장을 지연합니다. 미팅을 뒤로 미룹니다.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스타트업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행하고 성공시키는 건 극소수입니다. 마크는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4부, 진짜 페이스북의 탄생.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두아르도 사베린. 에두아르도는 마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이기도 해요. 마크가 돈이 필요했을 때 자신의 자산을 투자해줍니다. 투자금은 $130,000.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마크는 이 자금으로 The Facebook이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이죠. 초기 페이스북은 지금과 달랐어요. 실명 기반이었고 학교 이메일 인증이 필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친구 관계를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인기 있고 누가 고립되어 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게임이기도 했거든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 대학생들에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하버드에서 시작된 사이트는 곧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모든 대학. 마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에두아르도와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두아르도는 현실적입니다. 이제 광고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수익화할까 라고 고민해요. 하지만 마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광고? 아직 쿨함을 유지해야 해. 광고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건 단순한 사업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요. 이상과 현실,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에두아르도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 숀 파커의 등장 캘리포니아로에 향해 그때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숀 파케요. 숀은 넵스터의 창업자예요. 음악 산업을 뒤흔든 천재이자 문제아입니다. 그는 마크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느낍니다. 자네 나랑 같은 부류야. 숀은 페이스북에 진짜 잠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마크를 설득해요.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광고? 지금 그 생각하지 마. 이건 플랫폼이야. 전 세계를 장악해야 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이 플랫폼을 써야 해.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너는 페이스북이 더 멋져. 이 사소한 변화. 때를 빼는 것 같은 작은 선택이 큰 의미를 가져요. 이제 페이스북은 특정 학교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 지구적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마크는 숀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의 비전, 그의 자신감, 그의 네트워크, 모든 게 마크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회사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본사를 옮깁니다.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예요. 마크는 동부에 남아있던 에두아르도의 의견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6부, 지분이라는 이름의 배신.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법정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에두아르도가 마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장면이에요.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만 달러, 1천만 달러,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 구조가 재편됩니다. 복잡한 계약서와 수치들, 에두아르도가 서명하는 계약서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조항들이 숨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에두아르도의 지분은 극적으로 희석됩니다. 처음 30%에 가까운 지분은 1% 이하로 떨어져요. 그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제거되는 겁니다. 분노한 에두아르도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갑니다. 마크와 숀을 만나 항의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차갑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마크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어 보여요. 기계 같아요. 이것이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우정과 신뢰가 자본과 권력 구조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7부, 성공과 고독의 역설. 영화가 진행될수록 현재와 과거를 계속 오갑니다. 법정의 마크는 차갑고 무표정하고 때로는 방어적입니다. 아이디어를 훔쳤습니까? 친구를 배신했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마크는 기술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맞는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한편 계속 성장합니다. 가입자는 수억 명을 넘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크는 역사상 가장 젊은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영화가 계속 보여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크는 점점 고립됩니다.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연결할수록 마크는 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은 사람을 키우지만 동시에 분리시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함께 올라갈 사람은 줄어듭니다. 마크는 세상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 있을 사람을 잃어간 거예요. 8부, 마지막 장면이 말해주는 모든 것.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밤 사무실. 마크는 혼자 컴퓨터를 켭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는 에리카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영화의 시작점, 그 여자친구를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요청을 보냅니다. 그 다음은 뭐 하냐고요? 새로 고침을 반복합니다. 계속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F5, F5, F5. 수십억 명이 연결된 플랫폼의 창조자. 그런데 그는 단 한 사람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동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의 아이러니입니다. 마크는 가장 위에 있지만 가장 외로워요.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건 잃어버렸어요. 후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들. 소셜 네트워크는 단순한 창업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성공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마크는 기술적으로 아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친구 관계는, 신뢰는, 두 번째, 관계는 도구인가 가치인가? 마크에게는 에두아르도도 숀도 심지어 에리카도 도구처럼 보여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 연결은 진짜 연결인가? 페이스북은 수십억 명을 연결시켰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연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정보 교환일까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세상을 얻고도 외롭다면 그건 정말 성공인가? 마크 저커버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창업자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영화는 자꾸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0부, 우리를 위한 이야기. 여러분, 만약 지금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속도만 보지 마세요. 함께 갈 사람도 봐야 합니다. 세상을 연결하기 전에 당신의 옆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인간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성공만을 향해 달릴 건가요? 아니면 관계를 지키면서 함께 갈 건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기술은 발전했어요. 우리는 더 잘 연결되었어요. 하지만 더 외로워졌나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의 선택은 정말 우리의 선택인가요? 이 영화는 2010년에 만들어졌지만 2024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영화 매 장면에서 뭔가를 느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끝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걸 보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